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사실 아까 그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계기가 주식 투자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투자가 메인인 채널이라 네, 좋죠. 사실 네. 사전에 저희가 협의된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여쭤볼까 해요. 중요한 건 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지 마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투자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신지 그런 얘기부터 어떤 종목이나 어떤 마인드 또 어떤 시장 주로 보고 계신지 네.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현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어온 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현재 은행 예금을 제외한 투자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주식 투자를 이제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답이 좀 너무 짧은데 좀 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투자하신 아까 2007년부터 시작하셨다고. 네네, 맞아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계속 시장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7년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사주를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3M 자사주를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월급의 10%까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네네. 아무튼, 월급의 몇 프로까지 몇 프로 할인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약간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었어. 왜냐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왔어요. 2008년에. 네, 맞아요. 확 떨어지면서 3M 주식이 그때 한 7, 80%에서 40불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큰일 난 거야. 쌓인 금액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매도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도 1년 됐잖아요. 그때 28 이런데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어.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10%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 4년, 5년, 6년 되니까 4배, 5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조금 오른 주식이에요. 3M이 적게 오른 주식인데도 애플랑 마이크로소프트 몇만 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이제 약간 저는 다른 주식을 안 했거든요. 약간 이제 마인드가 만들어졌어요.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매도 버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 사는데도 좀 쓰고 하다가 이제 좀 뭐를 해볼까? 왜냐면 3M이,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무튼 앞으로도 유망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애플. 애플은 이제 2013년부터 할렐루야 성공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가지고 있는데 한 10배 올랐죠. 10배 올랐고 그리고 이제 2020년이 오면서 테슬라를 약간 2020년 초기에 투자하다가 할렐루야 성공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엔비디아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 마인드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 진짜 장기 투자셨구나. 이거를 약간 평생 이거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할 때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혼 같은 거야. 맞아요. 뭐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혼 안 하고 이혼하면 나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보통 간념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이랑 완전 똑같은 마인드로 투자하고 그래서 제가 힐링 여행자님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보셨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렇게 모으셨다는 그 네네, 이야기, 스토리, 네. 그리고 유퀴즈에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이야기 여러 번 봤어요. 지금 그 저는. 이야기대로 똑같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아까 말씀하신 금융위기 때 2007, 8년, 그 직전에 우리나라의 펀드용품, 적립식 펀드용품 엄청 불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계좌를 만들어 놓고 투자는 안 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시장에 뛰어든 거는 코로나 직후였거든요. 잠깐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힘들었죠. 네네네. 그렇게 떨어졌다 올라 저는 그때 시작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이게 저는 이게 투자를 하신 분 중에 너무 부러우신 분들이 저는 일단 시장에서 그냥 버티는 법은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투자를 한 4, 5년째 하고 있지만 매도를 한 적이 10번도 안 됩니다. 4년 동안. 그냥 그리고 저는 좀 공격적인 투자 많이 해갖고 이제 3배짜리 막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이너스 막 85, 90까지도 왔어요. 근데 네. 얘는
빅테크고 망할 주식은 아니니까 대장주 위주로 구성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계속 물탕이 하면 나중에 올라가겠지 하고 탔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잘 됐죠. 네. 근데 이 그 사실 하락장에서 버티는 게 진짜 어려운데 네. 부하님 같은 경우는 그 워낙 오래전부터 했었고 매도 버튼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모아가자는 마인드로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맞아요. 진짜 투자해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안전한 방법인데 와 그걸 완전 지금 100% 그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100%는 아니고 네, 흔들릴 때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근데 종목 선택도 잘하셨어. 그때 애플을 보셨다는 거. 네, 맞아요.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ETF보다는 단일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사실 저는 이제 ETF를 추천해요. 근데 사람이 약간 재미도 있어야 되고 약간 내가 좀 뛰어나다는 착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종목을 고르고 싶은 그런 재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증권가의 그 수억씩 연봉 받는 증권맨들도요. 그 좋은 맞아요. 종목 하나를 제대로 못 갈라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 개인 투자 그 경제학과도 나오고 수억 연봉 받는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는 ETF만 투자합니다. 아, 네. 근데 지간에 또 욕심을 부리고 싶어갖고 거기에 이제 맞아. 배수를 붙여고 좀 공격적으로 그러시는구나. 그것도 그러니까, 방법이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단일 종목 뭐 테슬라 3배, 뭐 엔비디아 3배 이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나스닥 100은 미국의 대장주 100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잘 나가다가 이제 이제 사업의 성장이 끝났어. 그럼 얘는 종목이 빠지고 또 새로운 종목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우도 그렇고 S&P도 네, 다우도 그렇고 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대장주는 계속 바뀌지만 주도주는 바뀌지만 네. 지수는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수 투자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투자 위주로 이제 ETF 위주로만 하고 있고 저희 채널에서도 종목 굳이 고르지 말고 뭐 엔비디아처럼 대박 안 나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 정도만 따라가도 네. 우리가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망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추가로 중요한 거 시간에 투자하라. 그럼요. 장기로에 투자하라. 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는 거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10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약간 분산을 해라. 네, 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거기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스닥이나 S&P가 망하면 이미 지구가 망한 거예요. 지구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약간 되게 안심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지구가 망한 거야. 하나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자식 뭐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위기가 오면 돈이 없어. 근데 내 재산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매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현실적으로 돈을 좀 잘 버는 분들이에요. 현금 흐름이 좋아요.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이분은 주식으로 대박 나겠다보다는 나의 여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괜찮아. 오히려 그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혹은 이걸 해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진 않은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 이야기 다시 하자면,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만드는 그런 현금 흐름, 이게 투자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가장 투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투자는요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맞아요. 뭐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생활이 빠듯하고 뭐 이자 내고 뭐 하고 하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빠듯해요. 그 중에 이제 여윳돈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네네네. 보통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 뭔가 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내 회사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 그러니까 내 재산도 줄어들었는데 다른 것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윳돈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기가 오면 우리가 지금 자산이 떨어져 있는데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그 여윳돈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투자하면 여윳돈 거의 없고 생활비 아주 빡빡하게 해서 딱 맞춰서 투자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기가 오면 버틸 수가 없죠. 맞아요. 당장에 맞아요. 생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에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있으려면 진짜 주식은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돼. 나중에 대부분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이어서 해볼게요. 저희가 게스트분들 모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 나에게 갑자기 1억 원이 생긴다면 투자 포트폴리오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 투자하실 건지 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네, 1억 원 투자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챗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지금 이제 모든 게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지금 딱 이제 시가총액 순위 보면 나오잖아요. 네. 3조 달러 가입한 세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인공지능, 뭐 전부 다 이런 것들, 게임이나 뭐 모든 것들이 GPU가 들어가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렇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만약 앞으로 시가총액 10조 달러 기업이 나온다면 지금 3조 달러 하고 있는 이 세 개 회사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최소 3배인 거고, 그래서 아마 1억이 있으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2,500만 원씩,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가지고 테슬라 2,500, 그래서 1억 투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빅4에 네. 딱 n분의 1로 투자하신다. n분의 1로 투자해야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잘 아는 분야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오래 좀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정도 지켜봐 왔는데 그래요? 엔비디아가 잘 될 줄은 알았어요.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픽카드 시장을 잡은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GTC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야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니까 보시잖아요. 저는 네. GTC를 2015년인가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신제품 발표하면 원래는, 우리 이번에 그래픽카드 뭐 1080 나왔어요. 뭐 게임 속도 얼마 내고 전기 맞아요. 얼마 남았고 얼마에 팔 거예요. 이것만 1시간 반, 2시간 반 떠들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인가? 그때는 우리 신제품 나왔어요. 요거 성능 좋아요. 띡 한 5분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뭐 AI가 어쩌고 이걸로 해서 막 로봇도 하고 뭐 디자인도 맞아요. 뭔 하도 모르겠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게 뭔가 했죠.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였죠. 맞아요. 이거죠. 근데 한 3, 4년 전부터는 AI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우리는 네. 몰랐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겜돌이었다 보니까 왜 그래픽카드 신제품 얘기를 5분밖에 안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이제 그쪽으로 확장 전환을 더 돈 되는 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구하님, 그러면 지금 빅4에 대해서 n분의 1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시총 3조 달러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돈으로 뭐 3,600조, 3,700조인데 지금 비싸도 너무 비싼데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비싸다는 거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 네네. 왜냐하면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1조 달러 달성했을 때 미쳤다 그랬어요. 최초로 달성이 애플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애플이었을 거야. 그랬는데 미쳤다, 이제 안 오른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전에 1,000억 달러 달성했을 때 10분의 1이죠. 그때도 미쳤다고 했어. 그때부터 투자하셨으니까. 이제 안 오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30배 오른 거죠? 30배 올랐어요. 그렇죠. 3조 달러니까. 앞으로 30배가 오를지 또 누가. 당연히 오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건 문제고, 모르죠. 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도 2배, 3배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오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세상에 생각해보니까 주식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물가도 상승합니다. 네, 맞아요. 짜장면 값이 50원, 100원이었던 시절도 있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저는 500원 기억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1,500원, 2,000원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 이하 찾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네. 그 주식의 가격, 그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만큼, 돈의 가치도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에 오를 가치가 있다. 두 개 다인 거죠.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세
세계 기업과는 좀 다른 행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이야기인데 아, 네네.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지금 부동의 1위였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살짝 추월을 했는데 네. 테슬라가 과거에 진짜 완전 천슬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대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죠. 지금 모멘텀도 많이 잃었고 맞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어떤 점들이 그 미래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을 할 거라고 보세요.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2020년에 8배 올랐어요. 맞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고 그거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때 8배 오를 수 있었던 동력은 그래서 전문가 아닙니다. 네. 자율주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AI 기업이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앞으로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라고 자동차는 그게 생각해요. 마지막이죠. 네,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큰 네네. 변화가 예전에 100년 전에 말 타다가 자동차 타면서 모든 산업이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동수단이 되게 중요한 수단인데 지금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왔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2020년에 기대감이 있었어. 그래서 8배가 오를 수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FSD 뭐 8.0, 9.0, 10.0 뭐 발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비슷해. 그리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만 혹시나 사고가 나면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이라도 생기면 큰 문제인데 그렇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저도 확신은 못해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이 세상에 반드시 올 거예요. 그거를 예상하기 힘들고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게 미리 보여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가가 오를 거예요. 생각보다 주가가 오른 시점이 가까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테슬라라는 주식이 지금은 힘들지만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 권유하진 않아요.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도 네. 그냥 아는 나름 지식을 덧붙이자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그 자율주행은 사실 테슬라가 당연히 독보적입니다. 왜냐면 저 이제 시승을 많이 해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운행도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냥 넘사벽이에요.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는 그냥 고속도로에서 누르면 앞차와의 거리 간격 그리고 네. 내가 몇 킬로에 가는지 네. 그리고 이제 과속 카메라가 오면 속도를 줄여주는 거 그게 끝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깜빡이 한 번 넣으면 좀 기다렸다가 차선 하나 정도 바뀌어주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만 아주 일부 기능만 가능한데 네. 유튜브에서 테슬라 보면 신호 인식부터 그냥 교차로까지 핸들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간다 하면 한국에는 적용이 아직 안 되지만 맞아요. 네네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FSD 프로그램은 미국 본토에서만 적용이 되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는데 내가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갈 수 있을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유튜브 영상으로 저도 봤을 몇 때. 번 저는 경험해봤어요. 직접 가서 보셨어요? 네. 타보셨. 탔죠. 네. 네네. 근데 한국에는 이게 아직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테슬라는 진짜 자율주행은 넘사벽이 맞고, 네.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그 썸네일을 이렇게 올렸어요. 테슬라는 이것 안 되면 테슬라는 끝난다. 근데 이것이 뭐냐? 자율주행 이야기거든요. 네네. 자율주행 시장이 전 세계에서 완전 넘사벽 독보적인 기술이고, 앞으로도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넘버원으로 이제 확립을 할 것 같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보를 보면.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 약간 화성 간다라는 것과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달도 간 것처럼 화성을 언젠가는 갈 거고 말이 자동차가 된 것처럼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느냐. 언제 다시 8배 오르는 연도가 올지 몰라요. 올해 그럴 수도 있고 내년에 그럴 수도 있고 3년 뒤에 그럴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엔 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부하님 사실 아까 그 애플 네. 엄청 오래전부터 투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오랜가요, 그게? 엄청 오래죠. 10년 이상 보셨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남들은 애플 1년도 넘게 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애플이란 그 종목을 주식을
지금 다행히 잘 됐지만 네. 어떻게 당시에는 애플이 그 대장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부터 투자를 하셨는데 스마트폰이 2009년, 10년 네, 나왔죠? 2007년, 8년, 9년 그때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면 진짜 그 대장주가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전 그때 그 시작을 안 했어. 그때 대장주인지 네, 아닌지 네,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렇지는 않았겠죠. 네. 왜 그때부터 애플이란 기업을 어떻게 눈여겨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미래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셨어요? 미래에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죠. 아,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때 이제 201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3M 주식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포스트잇, 뭐 스카치 테이프 이런 게 좋지만 네,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우리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은 이미 변화시킨 거 이상 앞으로 변화시킬까라고 봤을 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좀 공부를 했어요. 네,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제일 많이 변화시키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애플이란 기업은 사실 2005년부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팟인가요? 네네. 근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핸드폰 전에 그 플레이어. 20곡, 30곡 네, 이렇게 하고 플레이어, MP3. 아침이 되면 이제 딱 노래가 시작되고 맞아요. 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요. 너무 이쁘고 이게 뭔가 막 이런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애플이 이런 거 만드는 회사구나라는 거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이제 투자할 생각을 못했고 네네. 2013년 정도 되니까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이게 핸드폰이 더 이상 이제 전화하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사용자 경험, 애플이라는 이 브랜드 감성. 이게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건 지금 스마트폰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애플이 아닌가. 이게 열심히 안 알아봤어.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뭔가를 되게 단순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 가장 큰 변화, 애플이다 해서 투자를 한 거고, 최근에 이제 2020년에는 테슬라가 진짜 변화시키겠는데? 하다가 이런 변화시키는 애들 엔비디아가 다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뭐 누가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삽과 곡괭이 전략이라고 옛날에 이제 리바이스 청바지 할 때 청바지 그런 기업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인공지능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당연히 시가총액 1등이 되고 계속 발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에 대한 좋은 이해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재무제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나와 있잖아. 왜냐면 그냥 실적 발표 때 그냥 그 그래프만 보면 이 회사 어느 정도 지금 돈 잘 벌고 있구나. 그렇죠. 얘 지금 완전 하나세 적자구나. 딱딱 보면 나옵니다. 네네. 주가는 당연히 그거에 빨리 반영이 반영이 때문에 돼 있고 우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맞아요. 되게 긴 호흡을 갖고 보자면 네. 이 회사가 미래에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이 모멘텀 하나만 보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중요한 거 이제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미래에 지금 FSD로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다 장악할 거는 저도 확실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테슬라는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ETF로만 들고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그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중요한 거 이런 긴 호흡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지금 다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부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미래엔 이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신단 말이죠. 제가 아는 멋진 분들이 여전히 많이 테슬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중요한 거는 마음 편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단순하게 세상을 이 정도 기준이면 앞으로 세상이 바뀌겠다. 이런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내가 이 종목을 믿음을 갖고 오래 들고 갈 수 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제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은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안 될 거다. 야, 말이 어떻게 자동차가 돼? 말 타는 게 더 빠른 말을 하는 게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뀌거든요. 바뀌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장벽
이거는 약간 꿈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멀티플로 주가가 상승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되겠냐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스마트폰이 제일 신기한 게 그 필름 카메라 세대라 그리고 무비 카메라라고 동영상 찍고 테이프로 하고 그 카메라 몇백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 뭐 비싼 거 말고는 저가형 스마트폰은 무료입니다. 뭐 월 요금제 뭐 몇만 원짜리만 쓰면 그냥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동영상으로 그 100만 원짜리 캠코더의 기능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그게 신기하거든요. 너무 익숙한데 보통 익숙하지 않나요, 네, 사람들이? 지금 MZ 세대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정말 막 월세 살고 돈 한 푼도 없을 텐데 네, 그때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모습을 너무 담고 싶어서 그 월급이 100만 원 초반이었던 시절에 기억나요. 네네 캠코더를 사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빠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밤에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 그런 거를 하려면 정말 큰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미래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 주가도 멀티플로 그렇게 한번 터지기식 하면 갈 거다. 지금 이 말대로라면 엔비디아 10조 가능하겠다.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네네네. 네,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면 중요한 네. 거 흔들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그럼요. 있다. 네,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을 네.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에 그냥 투자하라. 맞아요. 그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볼게요. 네네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 힐링 여행자님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 이야기, 네네. 명언 이야기 네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무슨 이야기였죠? 주식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나라. 그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 주식은 짧게 보면 비극인데 비극이지만 길게 길게 보면 보면은 희극이다. 제가 더 잘하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약세장은 뭐 30개월 정도고 강세장은 60개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맞습니다. 안 나는데 네네.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별로 많죠. 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내가 좋은 회사에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타이밍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타이밍 맞추려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다. 어떤 그 지표를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10%, 20% 넘기 어려워요. 대부분 이제 주가는 보세요. 막 몇 배가 올라가는데, 버는 사람은 10%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중간에 다 타이밍 때문에 사고 팔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고치기 힘들어. 못 고쳐요.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못 고쳐요. 네. 네. 지금 사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만 장기 투자로 ETF만 다만 배수가 높은 것들로 물타기를 계속 하는 스타일이고, 네. 친구는 국장 주로 다니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사파를 해요. 많죠. 근데 아름아름 돈을 좀 번대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모은 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저희 아버지도 항상 하는 말씀이, 그 사고 파는 확률이 많아질수록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타이밍에 투자하지 말고 타임에 투자해야 됩니다.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그게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에 대해서 지금도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실 텐데, 네. 또 투자의 기간도 지금 10년, 15년이 거의 넘어가셨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종목들이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투자에 관해서 실패한 이야기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사실 그 실패에 대한 그 남들의 실패 이야기도 나한테는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투자에 실패한 경험도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지만 네네. 실패한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네. 없으세요? 지금까지? 네. 네. 제가 실패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네. 뭐냐면 팔았는데 더 올랐어. 아. 팔았는데 더 올랐고 샀는데 떨어졌어.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이제 그 당시에 실패들만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제가 투자했던 거는 이제 3M이나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네. 네네네.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하기 전까지는
그 확정이 아닙니다. 아, 그게 되게 네네네. 그래서 생각이 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게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 엄청 올랐어. 이것도 실패가 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요. 내가 팔아서 아까운 근데 실패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그래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하기 전까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네. 아,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대장주에 대한 좋은 그 마인드 또 이제 투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채널은 사실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노후 대비가 사실 메인이고 네.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가장 노후 대비를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노후 대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노후 대비가 정말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세 때 은퇴해야 되고 저도 뭐 그 정도 은퇴할 거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가 주주총회 워렌 버핏 주주총회 때 누가 물어봤어요.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 형님이 아무도 예상 못한 나한테 하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다 그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자 되게 중요한데 가장 우선은 나에 대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본업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강사가 되고 작가가 되는 것도 나에 대한 투자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투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도가 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나 대신 일해줄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톱니바퀴를 동시에 돌려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투자만 신경 써. 근데 자기 개발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만 해. 근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투자와 내 직업이 병행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거 유튜브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액수가 다행히 소액으로 그 여윳돈으로 투자하니까 소액이 작아서 투자 수익보다 당연히 내 월급이 더 큰데 이게 이제 수년을 하다 보면 그게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전이 되죠. 내 월급보다도 투자 수익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투자 잘 됐어 놀지 말고 계속 하던 일 해야 돼요. 거지. 해야 그래서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기 전의 삶과 투자를 시작한 이후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걸 들고 오래 갈 수 있다고. 근데 투자 금액이 많아져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일을 해야 내 자기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주식으로 몇십억이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자기는 발전을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삶이라고 하기 힘들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는지 또 글 쓰시는 분이시니까 그분들의 명언이 또 어떻게 와닿고 어떤 동기부여가 됐는지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약간 책에서 위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지혜를 얻거나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떠오르는 문장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회사 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다. 퇴근 시간 언제지? 그러고 집에 오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을 써야겠다. 혹은 뭐 책을 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글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네. 부하님 사실 또 이번에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기회를 드릴까 해요. 네네네. 책의 목차대로 있는데 제가 목차를 추려서 그냥 질문 바로 해볼게요. 네네네. 처음에 당신이 지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어떤 이야기 책에 담겨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제가 이제 뭐 다 말씀드린 내용
내용이기도 한데 글을 쓰면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 내 직장인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 시점에 글을 쓰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직장을 떠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네. 은퇴의 시기. 네. 아까 보통 원래 정년이 60세, 65세래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직장이 40대 후반에 49세에도 49세. 40대 중반에도 가능하다.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지금 이제 최근에 퇴사한 친구가 한두 명 있는데 IT 최전방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와, 그런데 생각보다 스타트업의 퇴직 시기가 되게 빠른가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일 잘 나가던 애였는데 어느 날 권고사직은 아니고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축소해야겠다. 근데 희망퇴직해서 나갈 사람 나가라 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 지명 아닌 지명이 돼갖고 회사를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은 당연히 전혀 예상을 못했겠지. 못하죠. 왜냐면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나가도 회사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제 작년인가 빅테크에서 30만 명을 해고했어요. 맞아요. 네. 아마존하고 다 포함해서. 계속 하고 근데 있죠. 그게 AI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로봇으로 바뀌고 그리고 AI 기술도 바뀌고 사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49세라고 했지만 사실 미래에는 더 짧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지,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 책을 보면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를 보면 좋은 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써라. 이거 계속 아까 제가 이 주식 뭐 이제 친구 이야기했지만 4년 동안 막 공부만 하고 투자 계좌도 개설하지 않는 글을 일단 쓰세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잘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뭐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많이 바뀐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근데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방법도 찾고 내가 경험치도 쌓이고 더 잘하게 돼. 이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 다 똑같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이 90%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그게 왜 맞냐면 아까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친구분 그 수년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 읽고 한 3, 4년을 투자 공부를 했는데 아니 막상 계좌를 안 만들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후배.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거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시작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기가 어렵다. 왜냐?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두려움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이거를 시작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맞아요. 걱정. 또 창피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혹은 돈을 좀 잃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두려움 때문인데 네.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또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또 책에 보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지금까지 또 해주셨던 이야기 중인데 네. 어떤 이야기를 담겨 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블로그나 X나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이제 30만 가까운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을 중심으로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4년, 3년, 2년 전부터 이제 각각 시작했지만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더라. 라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또 기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다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엮어가지고 책의 이 부분에 들어간 거고 이걸 보시면은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블로그나 X나 인스타그램 그 중심으로 시작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고 혹은 덜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5부에 글을 나누어 부를 창출하라. 이제 어떻게 수익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책에는 네. 어떻게 서술해 주셨나요? 저는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는 거고 애플은 스마트폰이라는 가치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고 테슬라는 테스라 차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는 가수를 노래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즐겁고 모든 게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이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글을 SNS에 올리고 내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지식을 주면 그게 당연히 돈으로 컨버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가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을 영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글로도 여러분들이 알리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더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저술을 해놨습니다. 네. 네, 부하님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가 쉬운 길은 아니셨을 거예요. 네. 정말 뭐 노력도 많이 하셨겠고, 3M도 사실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대기업이고, 네. 중요한 것도 그 회사를 박차고 나오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있으셨을 테고, 네. 글쓰기로 이렇게 그 많은 나른 수익이 생기기까지도 정말 그 피나는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동기부여 자기계발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이게 책을 읽고 하는 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약간 이제 어릴 때는 좋아했어요. 책 읽는 거 좋아했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 취업을 하니까 책 전혀 안 읽었어. 시간이 없죠. 진짜 1년에 한 권 읽었나? 글은 더 안 쓰죠. 글을 왜 써 내가. 책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쓰는데 그런데 사람이 진짜 힘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가끔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진짜 힘드니까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걸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릴 때 뭐 좋아했지 생각한 게 아닌데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맨날 누워있고 막 이렇게 유튜브 쇼츠 보고 막 이렇게 그때 쇼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거 하고 있다가 그래도 약간 사람이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 주말에 딱 했을 때 책을 보자. 그래서 책을 딱 봤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10년 만에 책을 다시 보는데 회사 생활도 잊을 수 있고 뭔가 내가 발전되는 것 같고 좋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책을 좀 보다가 또 글을 쓰게 되고 하니까 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거를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예전보다 직장 다니기보다 몇 배 행복하고 돈은 더 벌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아하는 거는 언젠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왕 할 거면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일이나 뭔가 일이 힘들면 그리고 바로 그만둘 수 없으면 병행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역을 키워나가고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아니면 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안 되더라도 좋아하는 걸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 얘기가 지금 너무 와닿거든요. 좋아하는 건 언젠간 반드시 하게 된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사실 그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만 받고는 이건 진짜 못 살아요. 살아요. 죽은 삶이거든요. 차라리 죽고 싶죠.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맞으면 정말 행복한 거고 근데 대부분 10개 중에 9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내 취미나 내가 행복해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고 단지 이제 돈벌이 때문에 회사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삶에서 내가 취미 생활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좋아하는 건 언젠가는 하게 된다. 그리고 네. 그걸 또 시작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열심히 하면 계속 잘하게 되고 발맞춰서 그 내가 하는 일들이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 그럼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든지 많이 해보라는 거. 네네. 행동의 중요성.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해라.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우리가 투자 채널이잖아요.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투자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투자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만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자기 개발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쉽게 생각해서는 뭐 좋은 옷 입고 뭐 이런 거 청결한 거 이런 것도 다 자기한테 투자예요. 책을 읽고 뭐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다 투자란 말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좋은 투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사람 옆에 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사람만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자기 개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모이고 내가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 너무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저도 이 얘기 너무 좋아요. 즉, 투자는 뭐 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투자하는 것, 자기 자신을 네.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투자이다. 그럼요. 저는 이 맞습니다. 얘기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출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